to share, share. 오늘을 어디서부터 읽으면 됩니까? 25편 3장 8절 같은데요. 25편 3장 8절. 문장에 예, 어느 분이 읽으시겠습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예, 3. 별자리 화해자. 화해자들은 체계의 근무에서 한 별자리의 문제들을 재판하는 일로 진급되어 일백 체계의 사람 사는 세상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사소한 문제들을 맡는다. 별자리 본부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이 그들의 관할에 속하는 경우는 많지 않지만 한 체계에서 다른 체계로 증거를 수집하고 예비 진술을 준비하느라고 그들은 바쁘게 지낸다. 그 주장이 정직하고 그 문제가 진정한 의견 차이와 정직한 관점의 다양성에서 생겨나면 아무리 소수의 사람들이 관계되었다 하더라도 그 오해가 아무리 하찮게 보이더라도 그 논쟁의 옳고 그름에 대하여 판결을 내리도록 화해위원회가 열릴 수 있다. 4. 지역우주의 화해자. 한 우주에서 규모가 더 큰 이 일을 하면서 위원들은 멜기세덱과 심판 아들들에게 그리고 일백 별자리의 조정과 행정에 관여하는 별자리 통치자 그리고 성격자 집단에게 크게 도움이 된다. 지역우주의 본부 구치에 있는 다른 계급의 세라핌과 기타 거주민도 심판 삼원조에게 소용이 되고 그들의 결정에 도움이 된다. 한 체계나 별자리나 또는 지역우주의 상세한 사무에서 생길 수도 있는 그러한 차이의 본질이 무엇인가 설명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 문제들이 생기지만 이것은 진화 세계에서 사는 물질적 존재의 하찮은 시련과 산고와 아주 다르다. 무슨, 말씀이에요. 무슨 문제인지 이해하기 굉장히 힘들어요. 어디 짐작이 가십니까? 예, 그, 예, 어떻게 보면은 지역우주나 별자리까지 올라가면은 엄청난 진화를 한 건데, 거기 가서도 여전히 그 갈등이 생기고, 그걸 또 조종하는 어떤 그런 기능이 필요하다는 게 참 재밌네요. 여기까지는 지역우주 네. 밑에 있는 조직의 의견 차이가 있다든지 서로 옳다고 주장하고 그러면은 해결해 준다는 얘기인데, 어, 초우주, 근데 예, 말씀하세요. 여기에 그 보니까 문제들이 생기지만 이것은 진화 세계에서 사는 물질적 존재의 하찮은 시련과 산고와 아주 다르다. 이렇게 얘기한 걸로 봐왔고, 저희가 상상하는 그런 것하고는 좀 상당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여기서, 예, 예, 이들이 그 느끼는 문제는 저희가 이제 뭐 갖고 있는 어떤 갈등이나 이런 거하고는 좀 질적으로 좀 다른 부분인 것 같아요.
무슨 남녀의 인권이라든가 인권이 똑같은가 어쩐가 이런 따위를 이런 종류를 설명하려고 그러는지도 모르죠. 거기도 다른 지역우주, 한 지역우주의 여러 다른 체계에서 남녀, 여자의 인권이 남자 거보다 적대든가 그런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 거기도 사람이 사는 곳에는 그런 문제가 생기겠죠. 근데 현실적으로 그 유란시아 이제 모임을 봐서 많은 그 유란시아를 읽는 사람들의 모임들을 가보면은 그래서 생각이 어느 정도 모아질 걸로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처음에는. 그러니까 10년, 20년, 30년씩 읽으신 분들이 근데 의견이 생각들이 있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들이 많이 다를까. 그리고 이제 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을 저는 좀 많이 접하면서 사는 편인데, 사업을 하면서 정말 인간의 생각들이 너무나 각양각색이에요. 그래서 여기 위에 보면 아무리 소수의 사람들의 관계되었다 하더라도 그 오해가 아무리 하찮아 보일지라도 그 논쟁이 옳고 그름에 대해 판결을 내리도록 화해위원회가 열릴 수 있다는 게 화해나 조정하는 게 이 보면은 사람들 생김새들이 너무 다르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볼 때. 그리고 한 가족 안에서도 생각들이 많이 다르고 뭐 정치적인 문제나 어떤 생각의 문제 이런 문제 회사에서는 더 다르고 제가 그 직원을 한 50명, 100명씩 놓고 운영을 해보면은 생각이 너무 달라요. 너무 달라서 어느 팀장이 그러더라고요. 어느 팀장한테 똑똑한 녀석이 있었는데 저는 다른 팀장하고 꼭 그것도 조화를 해야 돼요. 서로 그 의견을 같이 나눠야 되는데 그 친구가 뭐라고 하냐면은 저 친구하고 저 10m 떨어져서 앉게 좀 해주세요. 그래 도저히 보기도 싫고 회의하고 대화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각 전 세계에 보면 특히 미국에 가면 그런 것들이 공항에서 어디 보면은 너무 인종이 다양하잖아요. 그야말로 스타워즈에서 나오듯이 뭐 그 말 같은 인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개 같은 인간도 있고 근데 그 얼굴의 모양 생김새들을 보면은 너무 재밌어요. 정말 희한하게 생겼다. 색깔도 희한하고 눈동자도 그렇고 근데 그 사람들 속에 박혀 있는 의식들은 얼마나 다르겠어요. 근데 이제 지구하고 또 다른 지적인 행성은 또 형태들이 또 다 다를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은 이 천만 개의 우리 지역우주의 사람들 아니면은 그 별자리 우리 체계만 해도 1000개의 행성인데 얼마나 우리 지구 내에도 각양각색의 생각, 천차만별의 그런 의식을 갖고 있을 텐데 한 조직이나 한 회사 그 소수의 그 동창들을 만나도 한 10여 명 만나서 모임 가보면 너무도 생각이 달라요. 너무도 생각이 다른데 이, 이 화해위원회라든지 이 화해하고 조정하는 요게 저는 상당히 좀 이해가 되거든요. 나름 얼마나 다르겠어요. 지네 같은 인간도 있을 것이고 뭐 뱀 같은 인간도 있을 것이고 다양하게 생각. 전재영이하고 저하고 40년 직인데 생각이 많이 다르거든요. 또 같은 곳에 살면서도 예. 그리고 이제 특히 본질적인 의미나 가치를 지금 우리들은 그 지구인들이 대부분 그냥 먹고 살고 하나의 직업을 가지고 죽을 때까지 산다든지 그래서 그 동류의 생각과 의식을 갖고 있는 선생님이라든지 뭐 그 어디 경찰이라든지 생각들이 비슷비슷할 것 같은데 좀 그렇지도 않을 것 같아요. 근데 그분들이 진짜 본질적으로 어떤 의미와 어떤 가치를 따지면서 어떤 철학적이나 어떤 영적인 어떤 의식적인 측면에서 본다면은 초월적인 의식 속에 본다면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또 의미나 가치를 따지면서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많이 다를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어떤 조정하고 본질적으로 화해하고 하는 이런 게 있어야 되지 않나. 예, 굉장히 재밌을 것도 같아요. 570생을 사는 게 전혀 다른 형태의 유모도 다르고 유모가 다르면 또 내모는 얼마나 다르겠어요. 이 남자든 여자든 제가 이제 저는 사람 사귀는 걸 좋아해서 보면 참 여자도 참 이쁘고 참 탐하게 생겼다는데 이 얘기를 깊이하고 좀 깊이 서로 대화를 해보면 야 어떻게 저런 생각을 갖고 있을 수가 있지? 그런 생각을 하는 경우에 그 사람도 또 마찬가지겠죠. 야, 저 인간이 겉으로 멀쩡하게 생겼는데 저 성교생이 저 인간 알고 보니까 저건 도대체 저게 그렇게 생각할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이 그렇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한 화해나 화해자나 이걸 조정하고 이런 건 상당히 정말 의미 있고 필요하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미국에는 그 요즘에 LGBTQ, 레스비안, LG, 게이, 레즈비안? LGBTQ, BT, LGBTQ요. 바이섹, 성소수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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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것 때문에 여기 유라시아서에는 전혀 언급이 없거든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미국 감리교회를 가는데 교회가 그냥 왕창 갈라졌어요. 아, 한쪽은 주류는 LGBTQ를 인정하고 비주류는 인정하지 않는데 갈라져 나간 거예요. 음, 그래서 뭐 섹스에 대한 그 성향이 어떻든 간에 다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서 성찬도 같이 하고 뭐 이래야 된다. 그게 주류인데 반을 겨우 조금 넘었을까? 한 3분의 1은 떨어져 나간 것 같아요. 어, 근데 왜 이렇게 다른지 전혀 이 유란시에서의 언급이 없어서 네. 예, 짐작하기가 힘이 들어요. 유란시아서에는 뭐, 그 성소수자, 예, 레즈비언이나 뭐 게이나 뭐 이런 부분에 대한 거는 뭐 이게 그것이 옳다 그르다 어떤 이런 판단이 없잖아요, 여기에는. 없죠. 그러다는 예, 얘기도 그러단 얘기도 예, 없고 예,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이 남자와 여자로 어, 짝을 이루어서 가정을 이룬다 그런 얘기는 있거든요. 그렇죠. 뭐 원래 그 아, 하나님의 예, 어떤 창조의 그 원리를 놓고 보자면은, 예, 그 남녀가 이렇게 그 성 정체성을 가지고 이렇게, 어, 하는 것이 그것이 이제 뭐 원리에 맞다고 봐야 되겠죠. 근데 그게 이제 뭐 어쨌든 그 우리 이제 방 선생님은 이제 정신과 의사시니까 근데 그런 분들 많이 만나 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 성전 다른 분들. 예, 뭐 어떤 한 사람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것이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예, 일단은 사람이 그 생물학적인 몸을 갖고 있기 때문에 태어날 예, 때부터 성 음, 전체성을 예, 예를 들어서 뭐 육체적으로 남자의 몸을 갖고 있지만은 예, 여성의 예, 정체성을 그게 예, 이제 그 성적인 호기심이 이 예, 동성한테만 호기심을 느끼고 이성한테는 전혀
예, 생물학적으로 느끼지 못한 사람들도 꽤 있어요. 그러니까 예, 그 사람을 사실 비난하기는 굉장히 조심스러운데, 음. 원래 이제 생물학적으로 그런 게 스펙트럼이 1부터 100까지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예, 대부분은 가운데 있는데, 상당히 이제 스펙트럼의 한쪽으로 처져 있는 사람은, 기질적으로 강한 사람은 아무리 이렇게 사회 환경적으로 그런 교육을 시키고 그렇게 환경을 만들어준다 해도 그게 바뀌기는 좀 어려운데, 스펙트럼이 한 20이나 30 있는 사람은 상당히 이제 사회 환경적으로 교육이나 본인이 노력을 하면 바꿀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2, 예, 30% 스펙트럼은 상당히 바이섹슈얼이 많아요. 그런 사람은 상당히 바꿀 수가 있는데, 그것은 개개인의 여러 가지 이제 그 사람이 자라나온 환경이라든가 이런 것까지를 다 복합적으로 봐서 그 사람을 이제 판단을 해야지, 그냥 겉으로 보이는 것만 가서 그 사람을 그냥 퉁쳐가지고 판단하기는 쉽지 않거든요. 그리고 되게 이제 예, 정체성에 이제 그런 문제가 있는 사람은 여러 가지 차별이라든가 이렇게 살면서 너무 힘든 삶을 많이 겪었기 때문에 정신적으로도 굉장히 취약하고 아픈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 이제 정신과 의사는 뭐 그것 자체보다도 그 사람의 그런 아픈 부분, 마음이라든가 거기에 포커스를 두지, 굳이 그 예, 사람이 예, 가지고 있는 것은 있는 그대로 일단은 존중해주고, 그런 것은 거의 뭐 잘 이야기는 하지는 않죠. 예. 네, 나는 궁금한 게 성소수자가 원래 항상 몇 퍼센트, 인구의 몇 퍼센트는 그렇게 돼 있었는데 조용히 있다가 지금 갑자기 뛰쳐나와서 아우성을 치는 건지 아니면 무슨 환경을 오염시켰기 때문에 뭐가 잘못돼서 사람들이 좋지 않은 영향을 받아서 그렇게 변하는 건지 그걸 알 수가 없다고. 저도 그 이제 궁금한 사람이 게 이게, 생물학적으로나 성격적으로 예, 한 10대 후반까지 되기는 너무나 다양한 그 사람의 그 정체성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말 그대로 이렇게 환경 호르몬이라든가 여러 가지 음, 영향이라든가 또 어떤 약물이라든가 이런 것도 영향은 있겠지만은, 음, 심리적으로 이렇게 가정 환경이나 그런 분위기라든가 이런 것도 굉장히 영향을 많이 주죠. 그러니까 그 10대 음, 때 그런 게 조금 왜곡된 것이 빨리 발견되면은, 완전히 생물학적으로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은 이상 그 사람을 조금 이렇게 교정을 하고 그런 것을, 왜냐하면 사회적으로 아무래도 이렇게 전체 집단에 속하는 게 낫지, 너무 이렇게 치우친 집단에 속하면은 굉장히 쉽지 않거든요. 예, 그런 것을 예, 본인이 받아들이면은 조금 조정이 가능한데, 이미 이제 그런 것들이 다 지나서 이제 10대 후반이나 20대에 되면은 그 바꾸기가 상당히 쉽지 않죠. 이게 음. 이미 뇌도 저도 브레인도 그 다 이제, 성장이 돼버렸고, 성격도 이제 거의 다 여러 가지 요소들로 다 만들어져 버렸는데. 그런 음, 부분이 이제 생물학적인 부분인지 아니면 환경적인 요인인지 그게 궁금하더라고. 음, 그러니까 그것을 생물학적인 것과 환경적인 것과 심리적인 것, 그러니까 정신과에서는 예, 이렇게 바이오, 사이코, 소시오, 스피리추얼 네 가지 측면을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음, 네 가지 벡터 안에서, 4차원적인 벡터 안에서 그 사람이 어느 위치에 지금 음, 성적인 것을 갖고 있느냐, 이렇게 평가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바이올로지컬 요소가 워낙 강한 사람, 날 때부터 정말 그렇게 음. 한쪽으로 이렇게 성적 취향이 고정된 사람은 사실 바꾸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 사람도 그렇죠. 분명히 있는데, 음, 바이올로직한 것은 상당히 좀 약한데, 음, 사이코소셜 부분이 상당히 만해서 생긴 사람도 꽤 있거든요. 그런 예, 사람들은 일찍 발견이 되면은 좀 교정이 상당히 좀 음, 도와줄 수가 있죠. 예. 예. 음. 오케이. 계속 읽어주세요. 5. 초우주 소구역 담당 화해자. 지역우주의 문제로부터 위원들은 초우주 소구역에서 생기는 문제의 연구로 진급된다. 개별 행성에서 안으로 그들이 멀리 올라갈수록 신성한 집행자의 물질적 의무는 적어진다. 차츰 그는 자비와 응보를 해석하는 자로서 새로운 기능을 맡으며
동시에 준 물질이니까 그 조사의 물질적 면에 대하여 그 위원회 전체가 동정적 손길을 유지하게 만든다. 6. 초우주 대구역 담당 화해자. 위원들이 하는 일의 특징은 그들이 진급함에 따라서 계속 바뀐다. 오해를 판단해야 할 경우가 자꾸 줄어들고 설명하고 해석해야 될 신비한 현상들이 자꾸 늘어난다. 한 무대에서 다른 무대로 그들은 견해 차이를 중재하는 자의 위치로부터 신비를 설명하는 자로 바뀐다. 판사들이 해석하는 선생으로 바뀐다. 그들은 한때 무지 때문에 어려움과 오해가 생기게 하는 자들을 중재하는 자였으나, 이제는 생각의 충돌과 의견의 싸움을 피할 만큼 충분히 영리하고 관대한 자들의 선생이 되고 있다. 한 생물이 높은 교육을 받을수록 남의 지식, 경험, 의견을 더욱 존중한다. 질문 있습니까? 계속 읽어주세요. 7. 초우주 담당 화해자. 여기서 화해자들은 동격이 된다. 서로 이해하고 완전히 활동하는 4명의 중재자인 교육자가 된다. 신성한 집행자는 벌을 주는 권력을 벗어버리고 영 삼원조의 실제 목소리가 된다. 이때가 되면 이 상담자와 선생들은 초우주 사물을 처리하면서 부딪히게 되는 대부분의 실제 문제와 어려움에 노련하게 통달하게 된다. 그래서 그들은 초우주의 본부 세계들을 둘러싼 여러 교육 부처에서 하늘 가는 순례자에게 놀라운 고문이요, 현명한 선생이 된다. 모든 화해자는 파라다이스로 진급할 때까지 옛적부터 늘 계신 이들의 일반적 감동 밑에서 영상 보조자들의 직접 지도를 받으며 근무한다. 파라다이스에서 머무르는 동안 그들은 자기들이 기원을 가진 초우주를 주관하는 으뜸 영에게 보고한다. 질문 있습니까? 계속 읽어주세요. 초우주 기록부는 그 관할권을 거쳐간 화해자들을 열거하지 않으며 그러한 위원회는 대우주에 널리 흩어져 있다. 유버르사 기록부의 최근 보고서는 오르본톤에서 활약하는 위원회의 수가 거의 18조, 70조 명이 넘는 개인이라고 기록한다. 그러나 그들은 오르본톤에서 창조된 화해자 무리의 아주 극히 작은 부분이다. 이 수는 아주 훨씬 더 크고 졸업생 안내자로 변화한 것을 참작하면 화보나 일꾼의 총 숫자와 맞먹는다. 초우주의 화해자 수가 늘어남에 따라서 때때로 그들은 파라다이스에 있는 완전의 회의로 변신하며 거기서부터 그들은 나중에 무한한 영이 온 우주를 위해서 진화시키는 하나의 조정하는 집단으로서 솟아난다. 그들은 수와 효율이 항상 늘어나는 놀라운 무리의 존재이다. 체험으로 승천하고 파라다이스에서 훈련을 받으므로 그들은 최상 존재에 태어나는 실체를 독특하게 이해했으며 특별한 임무를 띠고 온 우주를 돌아다닌다. 질문 있습니까? 계속 읽어주세요. 화해위원회의 구성원들은 결코 분리되지 않는다. 4명의 무리는 처음에 결합된 그대로 언제까지나 함께 일한다. 영화롭게 된 근무를 할 때에도 우주에서 쌓인 체험과 완전하게 된 체험적 지혜의 사원조로서 계속 활동한다. 시공에서 최고의 정의를 표현한 존재로서 그들은 영원히 연합되어 있다.
사람 사는 지역에서는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다가 하나가 일찍 죽고 그러면 재혼하고 뭐 이런 일이 생기는데 멤버가 아, 멤버가 바뀔 수도 있는데 여기는 화해자는 그런 게 없다는 얘기예요. 누가 죽는 게 아니니까 지구에서 사원조로 결합이 되어 있으면 그 작용을 계속한다는 얘기예요. 진급을 하면은 다루는 문제의 성질이 좀 달라지지만 그 멤버들은 에, 계속 사원조로서 구성되고 그 조직은 변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질문 있습니까? 여기는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고, 아, 질문이 없으면 계속 읽어주세요. 4. 법률 고문. 영세계의 법을 이해하고 전문 지식을 가진 뛰어난 지성 존재들은 그렇게 창조되지 않았다. 무한한 영이 초기의 상천사와 전천사로부터 행동이 아주 바른 100만의 지성 존재를 광대하고 다능한 이 무리의 핵심으로서 선택한다. 그리고 아주 까마득한 그 시절부터 완전한 법을 진화적 창조 계획에 응용하면서 얻은 실제 체험이 법률 고문이 되려는 포부를 품은 모든 자에게 요구되었다. 법률 고문은 다음 성격자 계급의 계층에서 모집한다. 1. 상천사 2. 이품천사 3. 삼품천사 4. 전천사 5. 세라핌 6. 특정 부류의 하늘 가는 필사자 7. 특정 부류의 하늘 가는 중도자 질문 있습니까? 여기 상천사는 슈퍼나핌, 원래 기본 어원은 세라핌에서 나와요. 세라핌. 예, 히브리어로 천사들 복수예요. 예, 거기서 슈퍼나핌, 슈퍼는 초월한다는 뜻이 있으니까. 그래서 상천사라고 번역을 했는데, 크게 말았어요. 응? 크게 얘기했어요. 여기 충분히 충분히 됩니까? 충분히 커요. 이품 천사는 세코나핌, 세콘도가 두 번, 둘째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삼품 천사는 터시아 하면 세 번째의 그런 뜻이 돼요. 삼품 천사, 그 다음에 전천사, 온갖 뭐 잡일을 다 한다는 뭐 뜻에서 아마 옴니아핌이라고 아마 이름을 지은 것 같아요. 상천사는 쉽게 얘기하면 배터리 충전량이 굉장히 많아서 장거리 여행하는데 초우주에 왔다 갔다 하는데 아마 쓰이는 것 같고 세라핌이면은 한 지옥우주 안에서 봉사하는 존재들이에요. 이런 존재들이 법률 고문으로 모집이 된다. 거기에는 필사자 중에 아마 법 관계 때문에 법 관계 경험 때문에 아마 뽑히겠죠. 중도자들도 마찬가지고. 교수님, 질문 있습니까?
예, 예, 이 법률 고문 뭐 이런 게 나오는데 이 지구처럼 뭐 기소하고 누가 고소 고발하고 뭐 심리하고 판결하고 법적인 처벌을 받고 이런 법일까요? 아니면은 우리 지구에서 하는 이런 형태가 아니고 어떤 다른 형태일까요? 이 법이라는 게. 좀 지구에서 얘기하듯이 뭐 어떤 범법을 범했다든지 아니면은 형법에서 민법에서 그 어떤 채권 채무가 있어서 발생되는 거라든지 이런 법적인 이 지구상의 법적인 것과 아니면 이 여기에서 얘기하는 법이라는 게 많이 나오는 편인데 이 법이라는 게 과연 어떤 법일까 하는 게 조금 엉뚱한 질문을 좀 드립니다. 1차적으로 아마 진화 존재, 진화 존재들을 도와주는, 문제에서 도와주는 과제를, 어, 보살피면서 생기는 여러 가지 오해가, 뭐 원칙이 서로 어긋난다든가 이런 오해가 많이 생기겠죠. 예, 그런 걸 담당하는 것 같고, 지구 필사다고 예, 말씀하세요. 지구에서 법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공동체를 영위하기 위해서 그 어떤 룰을 정해서 거기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단죄하고 아니면은 그걸 어떻게 보면 조정한다고 할까요?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통 법이라는 게 형성이 되고 그 사법부나 검찰 이런 것들이 움직이는데 얘네들은 지금 과연 이런 법법적인 부분이 우리 다음 세계에서 거의 없지 않겠어요? 왜냐면 뭐 하늘을 선택하는 존재들이 저택세계 이후로 가니까 그 그래도 법률 자체가 어, 그 환경 또는 그 공동체를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생기겠죠. 원래 진화적으로 어떻게 생겼는가 법률이 그거는 처음에는 원수인 안돈과 폰타 사이 그 폰타 가족들 사이에서는 숫자가 몇 명이 안 되니까 공동체 문제가 없었는데 자식이 많아지니까 처음에는 싸움을 어떻게 하기라는 거니 싸우지 말고 좁은 데서 싸우지 말고 딴 데로 나가서 살아라. 그래서 자식들을 내보낸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사냥을 주로 해서 먹이를 조달했으니까 싸울 일이 없어요. 혼자 뭐 화살이나 무슨 칼 가지고 돌아다니면서 먹을 거 물어오고 그러다가 인구가 농사를 짓는 바람에 그래서 아마 행성 영주가 그때 오겠죠. 농사 짓는 인구가 많으면 공동체가 생기고 물도 같이 떼야 되고 에, 그래서 문제가 서로 많이 생겨요.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는 어, 법, 법을 만들어내기 시작했죠. 그게 기원전 1750년에 하무라비 코드예요. 거기 예를 들면 195편, 195조에는 보면은 자기 부모를 자기 아버지를 때리는 놈은 팔을 잘라라. 그렇게 해야 아마 공동체가 유지됐겠죠. 근데 이제 점점 지나면서 뭐 그걸 팔을 자르는 거는 너무 좀 세련되지 못했고 뭐 몇 년 감옥에 집어넣어라 뭐 조금씩 조금씩 바뀌겠죠.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우리 3차원의 육체를 가지고 있는 부분이고 상천사나 이품편사 뭐 이런 존재들은 하보나 파라다이스 이런 데
있는 존재들 아닌가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 존재들은 어떻게 보면은 뭐 벌써 영적인 존재들을 만나는 존재들이고 우리가 여기 뭐 지역 우주까지가 뭐 저기 570생을 사는 것이고 거기도 그 초기에 1단계 정도 될까요? 1단계 그 지역 우주를 벗어나면서 1단계, 2단계. 근데 여기에 나오는 이제 법률 저는 이제 이걸 질문을 드린 거예요. 상천사, 이품천사, 삼품천사. 근데 이 법이라는 게 유라시아를 읽다 보면 많이 나오는데 도대체 이 법이 무슨 법일까? 이 화해자나 이런 사람들은 분명히 필요할 것 같은데 이 법이 이렇게 필요할까? 이 법은 무슨 법일까 하는 의구점이 들어서 좀 여쭤본 겁니다. 예, 법은 진화 세계에서 어떻게 공동체가 자폭하지 않고 살아남는가, 그거를 조정하기 위해서 아마, 아, 자연이 생기겠죠. 상천사 이하는 어디 초우주에서 왔다 갔다 하는 존재들이고, 일종의 천사 계급 중에서 제일 막강한 거는 외톨사자고, 그 다음에 인력사자라고 또 있어요. 인력사자가, 뒤다 보니까 꼭 한 군데 나오는데, 인력사자가 인격화된 조절자예요. 음, 멜기세덱한테 깃들고 예수님이 땅에서 사실 동안에 깃들었던 조절자가 인격화되죠, 나중에. 예. 예. 근데 그런 식으로 인격화된 조절자니까, 조절자처럼 방대한 거리를 빨리빨리 왔다 갔다 하니까 비행 속도가 외톨 사자에 거의 맞먹는 것 같아요. 예. 파워가 그렇게 세고 초우주의 초인력사자면은 뭐 파라다이스까지 왔다 갔다 왕복 여행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아마 속도가 빠르고 어, 배터리도 튼튼한 거 가지고 있는 것 같고 여기 상천사부터는 그렇게 멀리 다니질 않고 한 지역 한 초우주 안에서 왔다 갔다 하는 존재들이고 세라핌 되면은 이제 지역 우주 뭐 우리가 사는 행성 근방에서 왔다 갔다 하는 존재들이니까 그런 존재들을 세라핌, 케루빔, 세노빔 이렇게 부르죠. 제 생각에는 이게 어쨌든 그 중앙 우주로부터 이제 시공 세계가 만들어졌다는 것 자체가 시공이라는 것 자체가 좀 불완전하잖아요. 예, 이제 그래요. 초우주부터 이제 뭐 그 대구역, 소구역, 지역 우주, 뭐 별자리, 체계 뭐 이렇게 내려오면서 점점 그 불완전이 확대되는 형태로 돼 있기 때문에 이 시공이란 것과 이제 불가피하게 시공이 만들어졌다는 거는 이제 그게 움직여가는 그 질서가 그 완전하다면은 질서가 필요 없겠지만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그 물리적인 법칙이라든가 아니면은 그 영적인 어떤 그 법칙이라든가 이런 걸 좀 완전히 비추어서 좀 규율을 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어 법이라는 게 불가피하게 필요하지 않나 뭐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저희 이제 예, 유라시아에서는 이제 첫 생명이 이제 출발하는 거니까 저희들은 아주 원시적인 형태의 어떤 법 개념을 이제 가지고 있지만은 이제 저희가 이제 진화해갖고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런 저희가 겪는 어떤 동물적인 단계에서의 어떤 이런 법관념하고는 완전히 다른 어떤
형식의 어떤 질서, 우주 질서하고 관계가 있다고 저는 좀 생각이 되거든요. 뭐 그냥 제 생각이지만은 예, 대체로 네, 맞는 것 같아요. 네. 진화 예, 세계에 불완전히 지배하니까 그거를 조정하는 의미로, 예, 조절하는 의미, 예. 예, 말씀같이 조절하는 의미로 그게 불가피하게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진짜 공감이 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 지구에서 원폭 전쟁이 일어나서 다 자폭하고, 예, 네. 그런 시나리오는 미연에 방지될 것 같아요. 예, 선사들이 음, 여기저기서 활동하기 때문에. 계속 읽어주세요. 현재 일시 소속된 모든 필사자와 중도자를 세지 않으면 유버르사에 등록되고 오르본톤에서 활약하는 법률 고문의 수는 61조를 조금 넘는다. 법률 고문은 빈번하게 개인으로서 활동하지만 근무를 위해서 조직되며 7명으로 무리를 이루어 배치된 구체에서 공동 본부를 유지한다. 각 무리에서 적어도 5은 연구 지위를 가져야 하고 한편 둘은 임시 관계로 있을 수 있다. 하늘 가는 필사자와 하늘 가는 중도인은 파라다이스로 올라가기를 추구하면서 이 여러 자문위원회에서 근무하지만 그들은 법률 고문을 위한 정규 훈련 과정을 밟지 않고 결코 그 계급의 연구 회원이 되지도 않는다. 하늘 가는 필사자하고 청소인은 어, 불완전하지만 진화 세계에서 사는 사람들의 견지를 설명을 불완전한 인간들이 어떻게 보는가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거를 참조하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중도인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영구하게 자리를 차지하지 못하고 임시로 일정한 기간, 뭐 한 달이면 한 달, 1년이면 1년, 뭐 이런 식으로 임시, 임시 직책이에요. 진화된 존재의, 진화된 존재들의 눈에는 사물이 어떻게 보이는가, 어, 그런 거를 표현해요. 질문 있습니까? 계속 읽어주세요. 고문들과 함께 일시 근무하는 필사자와 중도자는 우주 법칙과 최상의 정의 개념에 관하여 그들이 가진 전문 지식 때문에 그러한 일을 위해서 뽑힌다. 늘어난 지식과 향상된 기술을 항상 습득하면서 너의 파라다이스 목표를 향하여 여행하는 동안에 내가 이미 쌓은 지혜와 경험을 남에게 나누어 줄 기회가 너에게 계속 주어진다. 하보나까지 가는 동안 내내 너는 생도인 선생 노릇을 해낸다. 이 광대한 체험대학의 여러 승천 수준을 통해서 바로 내 밑에 있는 자들에게 너의 전진하는 생애에서 새로 발견한 지식을 나누어 줌으로써 너는 고학하여 내 길을 갈 것이다. 우주 체제에서 내가 남에게 지식과 진실을 나누어 줄 능력과 자진성을 보여주기까지 바로 내가 이러한 지식과 진실을 가졌다고 간주되지 않는다. 긴 훈련과 실제 체험을 겪은 뒤에 케루빔 지위보다 높은 어떤 봉사 영도, 법률 고문으로서 영원히 임명받는 것이 허락된다. 모든 후보자는 자원에서 이 계급의 근무에 들어가지만 일단 그러한 책임을 맡고 나서 그 책임을 벗어서는 안 된다.
오로지 옛적부터 늘 계신 이들이 이 고문들을 다른 활동으로 옮길 수 있다. 케루빔은 임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임시 법률 고문이에요. 그래서 여기 케루빔 지위보다 높아야 된다. 그러니까 케루빔 지위보다 높은 거는 세라핌서부터 시작하죠. 그런 존재들은 법률 고문이 연구 멤버가 될 수 있다. 케루빔은 임시 멤버로 활동하는가 보죠. 질문 있습니까? 계속 읽어주세요. 지역구주의 멜기세덱 학부에서 시작된 법률 고문의 훈련은 옛적부터 늘 계신 이들의 법정까지 계속된다. 이 초우주 훈련으로부터 그들은 하보나 회로의 여러 안내 세계에 자리 잡은 7궤도 학교로 나아간다. 그들은 안내 세계들로부터 최상위의 법, 윤리 및 기술 학부에 입학하는데 여기는 법률 고문을 완전하게 만드는 파라다이스 훈련 학교이다. 이 고문들은 법률 전문가보다 더한 존재이다. 그들은 응용 법칙, 곧 널리 펼쳐진 우주의 광대한 영토에 거주하는 모든 자의 생명과 운명에 적용되는 우주 법칙을 공부하는 학자요, 선생이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그들은 시공에 살아있는 법률 도서관이 되며 영원의 통치자들이 가장 수긍할 수 있는 과정의 형태 및 절차에 관하여 시간 세계의 성격자를 가르침으로 끝없는 곤경과 필요 없는 지연을 막는다. 그들은 공간의 노동자들이 파라다이스의 요구 조건에 조화되어 활동하게 만들 수 있도록 그들에게 조언할 수 있다. 그들은 창조자들의 기법에 관하여 모든 생물을 가르치는 선생이다. 질문 있습니까? 이게 법률 전문가가 하는 일에 대해서 여기 간단하게 나와 있는 것 같으네요. 이게 그 이제 뭐 우주 법칙에 대해서 아까 이제 저와 교수님하고 했던 뭐 그런 유사한 얘기 같으네요. 이게 보니까. 조금 크게 마이크로폰을 조금 가까이 될 수 있도록. 예. 여기 보면은 어, 모든 자의 그 위에 보면은 널리 펼쳐진 우주의 광대한 영토에 거주하는 모든 자의 생명과 운명에 적용되는 우주 법칙을 공부하는 학자요 선생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 걸 봐갖고, 이게 이제 여기 법이라는 게 뭐 특별한 게 아니고, 이제 우주에 어떻게 보면은 법칙, 물리적인 법칙도 있을 거고, 영적인 어떤 그 법칙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예, 예, 시공우주는 항상 그 물리적인 것과 영적인 것이니까, 이제 이런 그 물리적인 것과 그 영적인 것의 어떤 법칙, 질서, 뭐 이런 걸 배우고 가르쳐 주는 게 이게 이제 법률 고문들이 하는 일이 아닌가. 네, 우리가 이제 뭐, 마음대로 만들어내는 게 예, 아니고, 뭐 초등학교 졸업하고 이제 중학교 가면은 중학교의 학칙을 배우고 고등학교 가면 그렇고 또 군대 가면 군대에서 이제 군대가 움직여가는 어떤 그런 그 배우잖아요. 그런 법칙에 대해서요. 그렇듯이 여기 이제 단계가 높아질수록 이 복잡다단한 어떤 우주의 물리적 질서, 영적인 질서 이런 거에 대한 공부를 끊임없이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보면은. 지구에서 말하는 그 법하고 개념이 사뭇 다르네요. 제가 전재영 씨 음, 얘기가 좀 공감이 드는데 어떤 이치라든지 우주의 이치라든지 순리라든지 어떤 그런 과정. 근데 이제 우리 지구에서 느낄 때 이제 법률 하면은 굉장히 무겁잖아요. 느낌 자체가. 어, 음. 이제 범죄나 이런 거하고 다른,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법률 이제 범죄나 이런 예. 걸 다루지만, 예, 경험을 결국 우리가 이제 통해서 진화해 간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저 하늘에 떠 있는 저 별을 보고 그런 것들이 움직여 가는 그 질서, 뭐 그런 것까지 하나하나 이제 그 우리가 다 배워나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점점 어떻게 보면은 예, 지식의 범위가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확장돼 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예, 필요할 것도 같아요. 이 법률을 탑다운 위에서 내려누르느라고 보내주는 게 아니고 그걸 뭐 바럼업이라고 그러나 진화 세계에서부터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서 세워진 법률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신들은 만사를 다 알지만 하나도 도와주지. 넣어줘요. 어, 공부는 자기가 알아서 해야지 위에서 어,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꼭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그런 식으로 강제하지 않는 것 같아요. 계속 읽어주세요. 그러한 살아있는 응용 율법 도서관은 창조될 수 없다. 그러한 존재는 실제 체험으로 진화되어야 한다. 무한한 신들은 실존적이며 따라서 체험의 결핍이 보상된다. 미처 체험하기도 전에 만사를 알고 있지만 이 비체험적 지식을 하위 생물에게 나누어 주지 않는다. 법률 고문은 지연을 방지하고 진보를 촉진하며 성취에 관하여 조언하는 일에 전념한다. 사물을 처리하는 데는 언제나 한 가지 최선의 옳은 방법이 있다. 반드시 완전한 기법, 신다운 방법이 하나 있고, 이 고문들은 어떻게 더 좋은 이 길을 찾도록 우리 모두를 이끄는가 알고 있다. 어떤 우주에서 어떤 문제가 있으면은 이게 저기 수학적으로 얘기하면 많은 말이에요.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걸 해결하는데 최선의 방법이 꼭 하나 있기는 있다. 그거는 경험으로서 찾아내야 되는 거죠. 근데 수학적으로 얘기하면은 sometimes there are multiple solutions. 최적의 방법이 최적의 솔루션이 최선의 해결책이 하나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 개가 있을 수도 있어요. 수학적으로 얘기하면은. 그러니까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어떤 경우에는 두 가지 방법이 다 똑같은데 하나가 차이가 나는 게 예를 들면은 뭐 좋은 예는 아닌데 시간을 좀 들이면 좋은 예를 찾아낼 수 있을지 모르는데 솔루션이 다 똑같은데 아침에 뭐 계란을 먹는 방법이 있고 안 먹는 방법이 있다. 뭐 둘 중에 하나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멀티플 솔루션이 있기는 있을 수 있지만 수학적으로 따지면 어, 그러나 어, 최선의 방법이 수학적으로 얘기하면 유니크한가
아니면은 그렇지 않은가? 유니크할 경우에는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고, 유니크하지 않으면은 두 가지 또는 세 가지가 똑같은 효과를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솔루션이 세 개가 될 수도 있다. 근데 별로 문제가 안 되는 거지. 아무거나 고르면 되니까. 그래서 수학적으로 따져도 최선의 옳은 방법이 있다. 음, 그런 얘기예요. 질문 있습니까? 계속 읽어주세요. 뛰어나게 지혜롭고 실용적인 이 존재들은 반드시 우주 검열자의 근무 및 작업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멜기세덱들에게 한 유능한 군단이 제공된다. 세계, 별자리, 우주, 초우주 구역의 통치자들은 모두 영적 세계의 이러한 기술적 참고서, 곧 법적 참고서가 되는 지적 존재들을 터지게 공급받고 있다. 한 특별한 무리는 생명 운반자들에게 법률 상담자로서 행동하고 확정된 계급의 생명 파종에서 얼마큼 이탈이 허용되는가 이 아들들에게 조언하며 그 밖에 그들의 특권 및 활동 범위에 관하여 이 아들들을 가르친다. 그들은 모든 영세계 거래의 적당한 용법과 기술에 관하여 모든 등급의 존재들에게 고문이 된다. 그러나 그들은 그 영역의 물질 생물을 직접 개인적으로 다루지 않는다. 법적 통례에 관해서 조언하는 외에 법률 고문들은 육체적, 지적, 영적, 생물 존재에 관한 모든 법칙을 유능하게 해석하는데 똑같이 전념한다. 그들은 우주 화해자들에게 소용되고 또한 법의 진실을 알고 싶어 하는 모든 다른 자, 다시 말해서 확립된 육체적, 지적, 영적 계급의 요인을 가진 어떤 주어진 상황에서 최상위 신이 어떻게 확실히 반응할 것인가 알고 싶어 하는 모든 다른 자에게 소용된다. 그들은 궁극의 기법까지도 설명하려고 시도한다. 질문 있습니까? 생명 파종에서 어, 허가 승인될 수 있을 만한 방법으로 11 행성에서 전과 달리 뭐를 어떻게 고칠 수가 있는가? 뭐 그런 거를 따지는가 보죠. 그것도 하여간 뭐 분명한 그 11행성의 변화를 주더라도 그게 이제 변화도 그러니까 무한대의 어떤 변화가 허용되는 것이 아니고 어떤 뭐 그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이 있고 예, 그래요. 이제 그게 이제 그 상위의 어떤 법칙과 어떤 뭐 상위의 질서 이 이런 것의 범주 안에서 그게 이제 변화가 가해져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생명 운반자나 이런 존재들한테 이제 가이드를 이제 제공하는 것 같네요. 그러니까 11혹성, 11행성의 그 육색 인종을 뿌려라. 그러한 법칙이 있는데 육색 환경이 적당하면 육색 인종 모두를 다 심을 수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비용이 어떤 영적인 또는 물질적인 비용이 너무 높기 때문에 삼색 인종만 길러라. 뭐 이런 뭐
조언을 해줄 수 있는 거겠죠. 예, 생명 운반자들한테. 형편이 좀 여유가 있으면 육색 인종을 모두 발전시키고 그렇지 않은데 그 비호흡자 세계는 생명을 마음대로 창조하기가 어려운가 봐요. 예, 그런 경우에는 삼색 인종만 길러라. 뭐 이런 조언을 해줄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 법률 고문들이 이런 거를 직접 상대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말만 그렇게 해주고 항상 재판이 끝난 다음에 형을 집행하는 것 또는 결과를 집행하는 것은 다른 존재들이 하는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진화 세계에서 법, 법정에서 다음과 같은 죄를 저지른 누구누구는 다음과 같은 죄를 저질러서 사형에 처한다 하고 법관들이 언도를 하겠죠. 예. 그 다음에 실제로 사형을 집행하는 것은 딴 사람들이 한다고. 혼자 다 책임을 지는 게 아니고 개인적으로 형을 집행하지는 않아요. 예, 그런 식으로 여기도 되어 있네요. 질문 있습니까? 여기 넷째 줄에 법적 참고서가 되는 지적 존재들을 터지게 공급받고 있다. 이 터지게라는 건 굉장히 풍부하게 공급받는다는 의미죠. 예, 그래요. 예. 뭐, 짐작컨대, 뭐, 오버플로잉, 뭐, 그런 넘쳐 흐를 정도로 공급을 받는다. 이게 이제 터지게 보다가 방금 말씀하셨듯이 넘치게 공급받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좀 더 나을 것 같네요. 그게 그런 표현으로 쓰거든요. 국내에서는 지- 넘치게 공급받고 예, 있다. 지금은, 그 표현이 좋을 것 같아요. 그, 인쇄 조판에 들어갔어요. 지금은 못 아, 고치고. 인쇄 아, 들어갔어요? 들어갔을 예, 거예요. 예, 예. 내전을 떠났어요. 아, 그 국내 어느 출판사에서 국내에서 어디 저기 저 인쇄하겠네요? 국내에서 어디에서요? 그거는 내가 잘 몰라. 물론 국내에서 인쇄하겠죠. 뭐 미국에서 인쇄해갖고 올 리도 없을 거고. 음, 인건비 때문에 네. 인건비가 아무래도 한국이 싸겠죠. 예, 그렇겠죠. 당연하겠죠. 일판도, 어, 일판은 신우 인쇄소에서 어, 찍었어요. 음, 신우 인쇄소는 성경 출판하는 인쇄소래요. 예. 오케이. 질문 또 있습니까? 계속 읽어주세요. 법률 고문은 선택되고 시험을 거친 존재이다. 그들 가운데 하나도 이탈했다는 이야기를 나는 결코 들은 적이 없다. 그들이 아주 효과적으로 해석하고 우렁차게 해설하는 신의 법칙을 그들이 언제라도 무시했다고 판결된 기록이 유버르사에는 없다. 그들의 근무 분야에 아무런 제한이 알려지지 않았고 그들의 진보에 대해서도 아무 제한이 부과되지 않았다.
그들은 파라다이스 입구에 이를 때까지도 고문으로서 활동하며 율법과 체험이 가득 찬 우주 전체가 그들 앞에 열려 있다. 질문 있습니까? 계속 읽어주세요. 5. 파라다이스의 기록 관리자. 화보나에 있는 3차 상천사들 가운데 어떤 선임 우두머리 기록자들은 기록 관리자, 곧 빛의 섬의 공식 기록 보관소의 관리자로 뽑힌다. 이 기록 보관소는 지식 관리자들의 머릿속 등록부에 적힌 살아있는 기록과 대조가 되며 후자는 가끔 파라다이스의 살아있는 도서관이라 부른다. 사람이 사는 행성에서 기록하는 천사들은 모든 개인 기록의 근원이다. 여러 우주의 두루, 다른 기록자들은 공식 기록과 산 기록, 이 둘에 관하여 활동한다. 유란시아에서 파라다이스까지 이 두 가지 기록과 마주친다. 지역 우주에는 문서로 된 기록이 더 많고 살아있는 기록은 적다. 파라다이스에는 살아있는 기록이 많고 공식 기록이 적다. 유버르사에서는 두 가지를 똑같이 사용할 수 있다. 기록은 기록인데 이렇게 공식 기록과 살아있는 기록이라고 분류를 해놨네요. 어떻게 좀 다른가 보죠? 주어 있는 이게 기록은 어, 문자, 문자나 무슨 그림으로 표시하는 방법으로 기록이 돼 있어서 변하지 않는다는 뜻 같아요. 살아있는, 살아있다는 게 무슨 뜻인가? 계속 변한다는 얘기겠죠. 진화, 이게 굉장히 좀 흥미로운 그 뜻 같아요. 이걸 파라다이스의 살아있는 도서관이다. 예, 그냥 이것만 맨 처음에 들어도 굉장히 좀 흥미롭게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지구에서는 모든 이런 도서관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활자화돼 있고 문서가 돼 있는데 살아있는 도서관은 이게 무슨 뜻일까? 예전에 한번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러니까 만약 뭐 조금 기록보다는 유튜브 같은 그것은 조금 더 문서보다 더 살아있을 것 같은데 그 정도 수준이 아닐 것 같아요. 이 파라다이스의 살아있는 도서관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생하게 느낄 수 있는 체감할 수 있고 체득할 수 있는 그런 직관적으로 느낄 수 있는 천사들 몸에 24/7 리얼 타임, 아, 실시간으로 계속 기록이 되는 거예요. 살아있는 도서관이라는 의미는 말 그대로 살아있는 존재를 의미하는 것 같아요. 예, 예. 천사들 몸에 그냥 기록이 돼요. 천사들 몸이, 천사들이 수송하는 능력만 있는 게 아니라, 기록 천사일 경우에는 그 몸에 뭐 역사를 비롯해서 아무리 많은 분량이라도 계속 24/7 일주일 내내 24시간 매일 24시간 리얼타임 실시간으로 기록이 된다. 그런 얘기인 그러니까 것. 이제 상승을 하면 우리 상승 단계에서 지금 제가 그 이주영 선생님 보면 이주영 선생님의 이쁜 얼굴만 보지 그 속은 모르잖아요. 속은 모르는데 근데 위에 상승하면은 속을 다 알아볼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다 알아볼 수 있기 때문에 뭐 거짓말도 못하고 그렇다고 그러는데 그런 개념으로 딱 보면 다 바로 체득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천사들이 뭐 자기네 비밀도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예. 하여튼 천사들 몸에 실시간으로 계속
업데이트 된다. 음. 거기 세 번째 줄에 나와 있잖아요. 지식 관리자들의 머릿속 등록부에 적혀 있는 기록이라고. 예. 어디, 네. 머릿속 세 번째 등록부에, 줄에 예, 네. 거기 나와 있네요. 아, 관리자들의 머릿속에 있구나. 몸속에 있는 게 아니고, 몸속에 그게 그거지. 이게 여기 머릿속이라는 게 이게 마인드를 번역한 건가요? 예, 예, 아니면은 마인드를 얘기해. 마인드겠죠? 브레인이 아니고요. 마인드예요, 마인드. 마인드겠죠? 예. 예. 마인드니까 브레인이라고 생각해도 괜찮아요. 우리 식으로 음. 생각하면 그럼 지성을, 지성작용을, 도맡아서 하는 부분을 머리라고 그러죠. 예. 브레인 펑션, 마인드. 거기에, 어, 기록돼 있다, 등록부에. 그러니까 천사 머릿속에 다 기록이 된다. 예, 그런 얘기예요. 천사가 뭐 머리가 있고 꼬랑지가 있고 그렇게 생긴 예, 거지. 그런 게 아니고 질문 있습니까? 그럼 저는 또 거꾸로 그럼 기록은 어디에다가 기록을 하는 걸까요? 머릿속이 아니면. 그 산 기록 말고 그 뭐라고? 좋은 기록? 네. 좋은 기록은 어디 물질에다가 기록하겠죠. 근데 그럴 필요가 없고 천사들은 부지기수로 많으니까 머리 머릿속에 다 저장이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 영성 공부하는 사람들은 그게 아카식 레코드라 그러거든요. 아, 그게, 그게 일종의 그 상물질 도서관 같은 거죠. 상물질 도서관 같은 그런 식으로 그게 음, 어떤 식으로 도서관이 돼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아카식 레코드에 접속을 해가지고 자기가 알고 싶은 걸 알아가지고 그 이제 알려주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렇게 이 영적 이게 이제 저 높은 의식 차원에 있는 사람들 아니면은 명상을 하거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그 아카식 레코드에 접속이 돼 가지고 알려준다고 표현을 하거든요. 뭐 그런 그게 이제 그 우리가 보는 이게 물질적인 이런 그 책하고는 또 다른 어떤 형태의 어떤 기록 장치 뭐 이런 거겠죠. 예, 어, 우리가 한 10년 전만 해도 출판사 대표들이 찾아와서 자기네 책을 어, example로 드릴 테니까 읽어보고 좋으면 채택을 해달라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책을 하드 카피로 만드는 게 아니고 PDF 파일로 만들어요. 그러니까 리소스, 물질적인 자원을 낭비를 하질 않는다고. 책값도 싸지고 그냥 학생들이 어떤 코스에 등록을 하면 거기 이름이 다 나와 있고 그다음에 누구든지 그 학생 멤버의
등록을 하면은 그 PDF 파일을 돈 주고 사서 읽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천사들이 얘기하는 것도 PDF 파일 같이 천사들 몸에, 천사들 머릿속에 다 기록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계속, 기록이라고 하면 제가 뭐 아까 전지현 선생님 말한 아카식 레코드 이제 성경에서는 이제 성경책에 다 기록된다고 그 생명책에 다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성경에 생명책에 우리 예, 삶의 모든 체험이 그래서 우주의 모든 경험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아카식 레코드로 이제 이해를 해서 이제 영적으로 이제 뛰어난 사람들은 그게 생명책 아카식 레코드에 접속을 해서 이제 우주의 그런 그것을 이렇게 경험이나 지식을 이렇게 체득할 수 있는데 살아있는 기록은 제가 처음 들어가지고 그래서 사실 여기 보면은 이제 지역 우주에서는 문서된 기록 다시 말해서 아카식 레코드는 많이 있는데 살아있는 기록은 적고 파라다이스에서는 거꾸로 살아있는 기록이 많고 공식된 기록이 적다면은 여기 진화 세계에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는 기록에 우리가 영적으로 뛰어난다 해도 쉽게 말해서 위에 그 살아있는 기록을 갖고 있는 그 천사라든가 그 머릿속 등록부에 살아있는 기록과 그쪽에서 허락하지 않으면 우리가 접속을 하기는 불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약간 그런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문서화된 기록과 살아있는 기록은 그 상호 쌍방 간에 이게 서로 교통이 돼야지 우리의 네, 어떤 그 전체 우주의 그 창조적 진화라는 게 우주 아버지와 우리 진화 존재의 어떤 쌍방 간의 소통이듯이 네, 이런 기록도 우리가 아무리 노력한다 해서 위에서 허락하지 않으면은 접속은 좀 어렵겠다 이런 색다른 음, 의식을 얻게 되네요. 여기까지는 그동안에 전혀 몰랐는데. 아니, 그게 이제 그 자신의 그 의식의 차원에 맞게 뭐 상물질 존재나 상물질 기록은 상물질 존재가 되면은 그걸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고 제 생각에는 또 영적인 존재가 되면은 영적인 차원 단계 이게 우리의 그 저기 그 메모리 용량도 옛날에는 바이트에서 뭐 기가 지금은 이제 기가 테라 바이트까지 이렇게 그 메모리 용량이 커지잖아요. 예, 그런 식으로 이제 파라다이스에 있는 존재들의 메모리 용량은 뭐 그거는 우리가 측량할 수 없겠죠. 그런 메모리 용량은. 그리고 그 수준은 우리 이제 물질 존재나 상물질 존재나 초기 단계의 영적 존재들은 아마 저 파라다이스나 이런 그 살아있는 도서관에는 뭐 자동적으로 이게 연결 자체가 완전히 수준이 다르니까 되지 않지 않을까. 네. 자기 단계에 맞게 그또 정보가 취득이 가능하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예, 이 책 내용을 50년대나 40년대에 읽었으면 이해하기가 힘들 텐데 요새는 인터넷하고 컴퓨터가 많이 발달돼가지고 뭐 그만한 용량, 뭐 테라바이트, UBS, USB 스틱 거기다 넣을 만한 분량이다. 뭐 그런 게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아요. 뭐 인생 100년 살아봐야 그거 USB에 조그만 분량밖에 안 되는 것 같다고. 질문 또 있습니까? 계속 읽어주세요. 조직되어 있고 사람이 사는 우주에서 생기는 중요한 일은 무엇이나 기록된다.
지역적 중요성을 넘지 않는 사건들은 지역 기록에만 남지만 더 널리 중요성이 있는 것은 그에 따라서 처리된다. 네바돈의 행성, 체계, 별자리에서부터 지역 우주 중요성을 가지는 것은 모두 구원자별에 공시된다. 그러한 지역 우주 수도로부터 그 사건들은 구역 및 초우주 정부의 사무에 관계되는 상위의 기록으로 올라간다. 파라다이스도 또한 적절한 초우주 요약과 화보나 자료를 가지고 있다. 온 우주에 관한 역사적이고 누적된 이 이야기는 이러한 높은 3차 상천사들이 관리하고 있다. 이 존재들 가운데 덜어는 하늘 기록자들의 활동을 지도하는 기록장으로서 일하도록 초우주에 파송되어 왔는데 아직 하나도 그들 계급의 영구 점호에서 다른 곳으로 정근되지 않았다. 질문 있습니까? 오케이. 저쪽 3부를 좀 읽을까요? 예. 3부 어디를? 88편 4장이요. 네, 어느 분이 읽으시겠습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마술, 분명하던 사람은 과학을 통해서 실제하는 환경 문제를 공격한다. 남아있는 환상적인 귀신 환경에 실제하는 문제를 마술로 해결하려고 하였다. 마술은 영들이 있다고 추측된 환경을 조종하는 기술이었고 그 환경의 작용은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을 끊임없이 설명했다. 마술은 주물을 사용하거나 다른 더 힘센 영들을 통해서 자진해서 영의 협조를 얻고 마음 내켜 하지 않는 영의 도움을 강요하는 기술이었다. 마술, 마법, 강신술의 목적은 두 가지였다. 미래를 보는 통찰력을 얻기 위해서 유리하게 환경에 영향을 미치려고. 과학의 목적은 마술의 목적과 똑같다. 명상과 논리가 아니라 오히려 오랜 체험을 통해서 차츰차츰 고통스럽게 인류는 마술에서 과학으로 진보하고 있다. 사람은 차츰 진실 속으로 후퇴하고 잘못하여 시작하고 잘못하면서 진보하며 마침내 진실의 문턱에 다다른다. 과학적 방법이 도착하고 나서야 사람은 앞을 향했다. 그러나 원시인은 실험하든지 아니면 멸망해야 했다. 초기의 미신에 매혹된 것은 나중에 과학적 호기심의 근원이 되었다. 이 원시적 미신 속에는 진취적인 힘찬 감정, 두려움과 아울러 호기심이 있었다. 옛날의 마술에는 진보하는 추진력이 있었다. 이러한 미신은 행성 환경을 알고 통제하고 싶은 인간의 욕망이 태어난 것을 가리켰다. 야만인이 자연사의 개념을 파악할 수 없었기 때문에 마술은 야만인에게 그러한 위력을 가졌다. 후일에 원주의 개념은 자연사를 설명하기 때문에 종족에게 마술의 위력을 약화시키는데 크게 도움이 되었다. 한 사람의 자연사에 책임이 있다고 생각되었기 때문에 죄 없는 10사람이 사형당하는 것이 한때는 그다지 드문 일이 아니었다. 이것이 어째서 고대의 민족들이 빨리 불어나지 않았는가?
하는 한 가지 이유이며 이것은 아직도 어떤 아프리카 부족들에게 탄말이다. 고발당한 개인은 보통 아니 죽음에 부닥칠 때에도 죄를 고백하였다. 마술은 야마인에게 자연스러운 것이다. 그는 티격과 큰 머리털이나 손톱과 큰 것에 마법을 쓰면 적을 실제로 죽일 수 있다고 믿는다. 뱀에게 물려 죽는 것은 마법사가 마술을 쓴 탓으로 돌렸다. 마술을 퇴치하기가 어려운 것은 두려움이 사람을 죽일 수 있다는 사실에서 생긴다. 원시 민족들은 마술을 너무나 무서워해서 마술이 실제로 사람을 죽였고 그러한 결과는 이 그릇된 관념을 입증하기에 충분했다. 실패할 경우에는 언제나 어떤 그럴듯한 설명이 있었다. 결함이 있는 마술은 더 큰 마술로 치유하였다. 여기까지 코멘트 할 게 있습니까? 교수님, 저기 5절 잠깐 갈 수 있을까요? 여기 사람은 차츰 진실 속으로 후퇴하고 잘못하여 시작하고 잘못하면서 진보하며 이게 좀 그 진실 속으로 후퇴한다는 말이 뭘까요? 그러니까 잘못하여 시작하고는 또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네요. 처음에는 여러 가지 믿었는데 잘못 믿었는데 잘못 믿은 거 중에서 믿은 게 10가지가 있으면은 시간이 지나면서 배우면서 10가지가 다 맞는 게 아니고 몇 가지는 맞고 몇 가지는 한두 가지는 맞고 대부분은 틀렸다. 그러니까 처음에 믿은 것보다 확인된 거는 그 중에 어, 작은 부분이겠죠. 그래서 아마 후퇴한다는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여러 가지 10가지를 믿었는데 실제를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긴 했는데 10개 중에서 한 3개는 맞고 나머지는 다 틀렸다. 착각하고 있었다. 예, 그게 그런, 이제 무수한 시행착오의 과정을 거쳐가지고 그, 예, 그런 얘기, 예, 그걸 알아간다는 뭐 그런 표현 같아요, 보니까. 예, 예. 마술하고 과학하고 차이는 과학은 실증적으로 입증하고 논증할 수 있는 거라면 마술은 그야말로 이 눈속임일 수 있고 추측에 의해서 그때 당시 샤먼들이었겠죠. 추측에서 만약 배가 아프다면 배를 쓰다듬으면 마술가들이 낫는다. 마술이라는 것은 입증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진실이 자꾸 후퇴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잘못하여 시작하고 이러면 차츰차츰 가서 과학적인 방법이 도착하고 나서야 사람들은 앞을 향했다. 저는 그렇게 좀 해석이 돼요. 예. 제가 생각하는 것은. 나는 지난주에 그 우리 교회에서 주기도문에 관해서 공부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 얘기를 한다면 전부 다 뭐 주기도문이 얼만큼 좋고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나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주기도문에 어, 하나는 Our Father, in heaven. Our Father 기도를 시작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들인데 Your kingdom come, 킹덤이라는 킹덤이 하늘에 있는 킹덤이 땅에서도 내려왔으면 좋겠다. 그런 기도인데 그러면 하나님이 아버지가 아니고 king 아니냐. 이게 예수님은 그렇게 가르쳤을 리가 없는데
하나님이 왜 킹이냐? 예, 옛날에 하나, 하나님을 무서워해가지고 그렇게 잘못된 개념을 복음서에 다 집어넣었다.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된 그림을 가지고 있은 게 아니냐. 누가 번역을 잘못된 것 같다. 음. 그런 얘기를 나눈 적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잘 이해를 못하니까 실수가 많죠. 잘못해서 시작하고, 얻어 터지면서 배우고. 그 마술이 과학의 어머니라는 얘기네요. 그렇죠. 예. 그걸로 목적은 똑같아요. 원인과 결과 사이에 무슨 관계가 있는가. 네. 그걸 내서 방어를 하려고 그러는 거겠죠. 그 연금술을 통해 가지고 뭐 현대 또 뭐 화학이나 뭐 이런 부분이 이게 발전을 해왔듯이 최초의 과학은 이제 마술을 하다 보니까 마술이 좀 어, 정교해지다 보니까 과학이 거기에서 탄생을 한 것 같네요. 예. 근데 그 연금술의 말을 꺼내셨으니까 얘기하는데, 어느 일본 학자하고 아마 러시아 사람들이겠지. 어떤 러시아 사람이 논문을 써서 이렇게 하면은 금을 만들 수 있다라고 논문을 써서 일본 물리학자가 어, 머큐리, 머큐리를 수은이라고 그러죠. 수은을 가지고 원자로 안에 집어넣어 가지고 그걸 금으로 만들 수 있다는 걸 발견해냈어요. 그래서 근데 경제적으로 수지가 안 맞는 게 원 페니 정도 가치가 있는 가치 정도의 금을 생산하기 위해서 드는 돈이 6만 불이 넘어. 그러니까 연금술이 가능하긴 한데 돈이 너무 들어서 수지가 안 맞아서 그거를 하지 못한대요. 그래서 금 생산의 경우에는 연금술이 가능하긴 한데 과학적으로 근데 경제적으로 수지가 맞지 않았다. 어, 마술과 과학을 제 생각은 너무 이렇게 현대인들이 막 이분법적으로 생각을 해서 마술은 굉장히 미개한 것이고 잘못된 것이고 과학은 진리이고 이렇게 여러 가지 연구를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이렇게 확실히 이 결과를 도출하는 과학만이 진실이라고 이렇게 많이 생각하잖아요. 특히 이제 과학자들은 예를 들어서 뭐 정신과도 우리의 사람의 마음이 이제 브레인이다. 이렇게 해서 모든 마음을 뇌의 현상으로 이렇게 해석하려는 경향이 현재 되게 줄이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이렇게 브레인 연구가 많이 되기 전에는 주로 이제 심리치료라든가 프로이드 이용 그래서 모든 증상을 심리적인 걸로 이렇게 분석을 해서 그렇게 치료를 많이 하고 또 거기에서는 이제 마술적인 기법이 굉장히 많죠. 마술이라는 것은 인간의 어떤 그 두려움이 상당히 그게 밑바닥에 있는 것을 이용을 해서 그 사람한테 어떤 암시라든가 어떤 그 가르침이나 이런 걸 통해서 이렇게 어느 정도 치료가 많이 가능했거든요. 그리고 예전 정신과 치료 보면은 지금은 황당한 치료들도 그 당시에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지금은 과학적으로 전혀 근거도 없는데 상당히 그런 효과도 있었고, 뭐 극단적으로 뭐 마녀 사냥 같은 것은 너무나 하향시킨 것은 잘못된 것이지만은, 근데 이제 요즘 현대인들은 또 너무 이제 그런 예전에 그런
그런 마술과 연관된 심리 치료는 다 이렇게 좀 많이 그래야지. 약화시키고 이제 예, 브레인에 해서 거의 약물 치료 위주로 하는데 그것도 앞으로 이제 바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도 보면은 어떤 진보라는 것이 계속 다시 진실로 후퇴 있다가 나가고 후퇴 있다가 나가고 계속 그러면서 조금씩 진보하듯이 그렇죠. 지금은 우리의 모든 정신적인 현상을 과학자들이 브레인의 하나의 현상으로 설명하는데 제 생각은 어떤 의식이라는 것은 브레인으로 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없다는 사람도 많이 있거든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예, 하고. 예, 근데 이제 지금 많은 과학 연구의 주류는 마음은 브레인이다 해가지고 주로 이제 브레인 연구에 펀드도 많이 주고 그쪽에 많이 활성화하니까 연구는 음, 또 그럴싸하게 나오죠. 거기에 펀드 받으면 거기에 비슷한 연구가 음, 나와야 되고 그래야지 거기에 합당한 약물이 나오니까 모든 이런 시스템이 돌아가기 때문에 현재는 그런 주류가 있지만은 실제로 뭐 정신과 외래 진료에서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플라세보 이펙트 같은 경우 환자한테 뭐 소화제만 줘도 그 사람의 뭐 증상이 좋아지는 경우도 꽤 있어요. 근데 이제 음, 젊은 사람들은 그런 것을 그렇게 많이 신뢰하지 않죠. 거의 약물로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그 사람의 마음을 뭐 지금 약으로 어떤 뭐 뉴로트랜스미터라든가 이런 걸로 다 설명하는 것은 사실 그분들이 증명한 것이지 그게 정말로 진실인지는 앞으로 또 지나면은 또 많이 또 계속 바뀌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그런 마술 같은 것도 예전에는 상당히 좀 그 당시에는 효과적이고 많은 사람한테 도움이 됐던 부분도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것도 그러면은 현대에 어떻게 적응을 잘하면은 환자한테 좋은, 사람들한테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경우도 꽤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정신과에서 마술의 범주가 최면요법도 마술로 어, 넣을 수 있을까요? 마술의 범주로. 넓은 의미로 보면은 마술에 가깝죠. 최면을 과학적으로 브레인으로 설명하기는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렇죠, 그것을. 그렇죠. 그렇죠. 예. 예. 음, 근데 이게 특히 하여간 이제 뭐, 뭐 최면에서도 예, 요즘은 전혀 인정하지 않는 뭐 전생태행 같은 것은 더더욱 예, 완전 이제 사이비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 뭐 그런 근데 이제 뭐 우리가 뭐 1세, 2세 때 기억은 전혀 못 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을 이렇게 하는 것은 과학자들은 반신반의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이게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이라 그러잖아요. 스트레스가. 스트레스가 가장 나쁘다 그러잖아요. 예, 근데 예, 그게 그래요. 스트레스가 결국에는 그게 뭐 그 심리적인 요인이잖아요. 그 아무리 극악한 환경에 놓여 있더라도 본인이 그걸 갖다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버리면은 그게 자기한테 스트레스가 안 되면은 어떻게 보면 그게 좀 뭐 자기 생명의 메커니즘에 별로 이게 부정적인 영향을 안 미치는데 그걸 뭐 사람에 따라 가지고 사소한 것도 이게 이제 그걸 스트레스로 받아들이면은 이게 이제 직접 호르몬 분비에 영향을 미쳐가지고 그게 이제 몸에 화학적인 어떤 작용을 통해 가지고 이게 이제 병이 되고 이제 하잖아요. 그게 굉장히 그 심리적인 요인이 저도 큰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그러니까 아까 그 호기심과 예. 두려움을 인간이 추진하는 굉장히 중요한 원동력인데 두려움이 많은 사람은 똑같은 스트레스 사건이나 상황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해석을 하기 예, 때문에 음, 예, 굉장히 이렇게 심각한 실제로 증상이나 병을 만들죠. 예를 들어서 예, 현대인들이 굉장히 건강에 대한 두려움이 많기 때문에 우리 나이 예, 드신 분 건강 프로그램 보면은 뭐 위암 프로그램 보면은 자기가 위암에 걸린 것 같고 다 그러거든요. 그런 마음이 약한 사람들은 그래서 아예 그런 거 보지 마라 그러거든요. 근데 예, 이제 호기심이 많은 사람은 오히려 두려움보다도 그걸 더 도전하고 거기에 대해서 뭔가를 더 알아내고 그러면은 어떤 상황이 오히려 다른 사람한테 나쁜 스트레스를 주지만 그 사람한테는 오히려 좋은 자극이 될 수도 있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예.
맨 질문, 후미에 네, 예, 말씀하세요. 맨 후미에 이제 결함이 있는 마술은 더 큰 마술로 치유하였다. 저는 이제 여기서 박 선생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제 의학적인 초기에는 이제 이런 마술이라는 게 뭐 아무 도구도 없었지 않겠어요. 과학적인 도구라든. 그러니까 상상으로 생각해서 조금 어떤 직관력이라든지 이런 있는 사람들이 이 더욱더 상상력으로 가지고 상상만 가지고 한 거 아니겠어요, 이게 여기가 이런 마술이라는 건 실질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게 없고 논리적으로 어, 입증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이 마술이라는 게 이때 마술은 과학적으로 검증이 안 됐지만 사람들이 믿으니까 예, 마술. 예, 과학적이 아니더라도 뭐 예, 과학이 아니라도 이거는 상상만 가지고 만든 작품이 아닌가 마술이라는 것은 이게 하나의 술수죠. 그 수수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때 당시에 치유 영역에서는 지금 박 선생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좀 납득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지금도 단순히 이렇게 카톨릭에서는 저도 지난 크리스마스 때 그, 그쪽 포틀랜드에 유명한 성당을 갔는데 성수를 팔더라고요, 지금도. 그러니까 그런 성수를 먹으면 치유가 된다는 게 카톨릭에서는 아직도 상당히 통용이 되고 있나 보더라고요. 음주. 음. 네. 뭐를 성수라고 그래요? 성수. 그, 어떤 특별한 물이 거기서 카톨릭에서 뭐 모르겠어요. 어떤 특별한 그 능력 있는 사제가 암수를 한 물인지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아니, 그런 일반 사제가 그런 성 그냥 기도를 해요. 그럼 성수가 돼요. 물에 소금을 뿌리고 기도를 하면 성수가 돼요. 아유, 브라뻥 특히 카톨릭에 그런 게 많은 것 같아요. 브라뻥이 이건 이게 아직 여기 저 그게 통용이 프랑스의 되고 그 사가는 사람들이 있더라니까요. 그래서 야, 이게 카톨릭은 아직 좀 아니, 그렇다 이런 생각이 프랑스의 좀 그 했습니다. 쿠르드 샘물이라고 거기 많이 갔다 오잖아요. 거기에 쿠르드 샘물이라고 거기에 들어갔다 나오고 그러면은 뭐 암도 치료가 되고 뭐 그런다 그러잖아요. 그게 뭐 좀 과학적으로 이게 밝혀진 건 아니지만은 그게 무슨 뭐 특별한 성분이 있고 뭐 이래갖고 그게 이제 심리적인 요인이 좀 크지 않나. 물론 그게 이제 뭐 그 굉장히 인체에 그 좋은 어떤 유해 성분이 거기에 많이 들어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좀 이렇게 믿으면 근데 그게 좀 예수님 심리적인 말씀에 따르면 원시 종교예요, 원시 종교. 원시종이. 원시 종교입니다. 오케이. 질문 또 있습니까? 아, 시간이 됐네요. 5분 더 합시다. 예. 아니,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질문 더 있습니까? 예, 그러면 다음 주에 또 봬요. 예,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셨어. 예, 아, 고맙습니다. 배우기만 하지.